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시즌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과연 리버풀의 첫 경기는 어땠는지, 아르네 슬롯의 빌드업 시스템은 잘 작동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 형태로 나왔고요. 메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 투볼란치 체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쪽엔 디아즈, 조타, 살라의 3톱을 구성했습니다. 리버풀이 수비맨디 이적이 실패가 되면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흐라벤베르가 기용되었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후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용한 빌드업 시스템이겠죠. 지금도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프리시즌처럼 4-2 형태로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서 흐라벤베르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메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 더블 피벗 형태가 많았고, 또 그 중에 한 명만 내려와야 할 땐 흐라벤베르가 내려와줬죠. 그리고 입스위치의 맥케나 감독이 상대가 리버풀이라고 해서 내려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뒷공간이라는 리스크는 생기고, 그때마다 킥 좋은 아놀드나 반다이크 같은 선수가 전방에 있는 조타, 살라, 디아즈에게 뒷공간 킥을 넣어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 상대로는 전방 압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 편인데, 일단 입스위치는 시즌 첫 경기이기도 하고 또 승격했던 기세를 몰아서 리버풀 상대로도 자신들의 축구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 빌드업 구조에서 클롭 때와 조금 다른 점이 보였는데요. 지금 아르네 슬롯도 아놀드를 좁히면서 3-2 빌드업을 할 때가 있는데, 클롭 때는 아놀드가 애초에 들어와 있을 때가 많았다면, 아르네 슬롯 때는 아놀드가 측면 쪽에 빠져 있다가 공을 받을 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눈에 띄었던 아르네 슬롯의 후방 빌드업입니다. 또 리버풀의 빌드업엔 특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도 뒤에서 센터백끼리 공을 돌릴 때 더블 피벗 쪽으로 공을 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이건 입스위치뿐만 아니라 지난 프리시즌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왜냐면 상대가 이렇게 더블 피벗과 센터백 사이에 많은 공격수를 투자해서 전방 압박을 할 땐 패스 길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리버풀의 빌드업 체계는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알리송까지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알리송은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한 킥을 만들기 위해서 골반을 자신이 쓰는 주발 쪽으로 열어놓게 되거든요. 알리송의 주발은 오른쪽이니까 보통 공이 오른쪽으로 배급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리송이 콴사에게 배급을 하고, 콴사도 역시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골반 열고 킥을 하는데, 이 공을 그래서 주로 살라가 많이 받으러 내려왔죠. 그러니까 리버풀의 4-2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맨 뒤까지 끌어당겼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많았다는 거고, 이럴 때는 더더욱 살라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또 만약에 살라가 이 공을 살려서 반대쪽으로 나오기만 하면 루이스 디아스 같은 선수한테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빌드업 과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과부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쪽 라인 콴사, 아놀드, 살라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도 빌드업인데, 입스위치의 전방 압박 체계 자체가 너무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서 앞으로 나가는 횟수가 많진 않았고, 대부분이 센터백이나 골키퍼의 킥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밀려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킥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소유권을 많이 얻었던 입스위치입니다. 리버풀 상대로도 이런 압박을 보여주니 왜 승격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양팀의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건 입스위치의 맥케나 감독이 리버풀 상대로도 자신들의 축구를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양팀 다 엄청나게 강한 압박 강도로 플레이를 해서 전반전에는 공수 전환이 정말 많이 일어났고, 가운데서 떨어지는 세컨볼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체력은 달리는 데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몸싸움 하면서 힘싸움 하면서 손으로 잡고 이런 과정에서도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은 전반전에 체력을 엄청 많이 소모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흔히 게임에서 HP 내지는 피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50% 이상 감소한 채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리버풀은 우측 센터백 콴사를 제외하고 호나테를 투입했고요. 아르네 슬롯 역시 프리시즌과는 조금 다른 양상에 생각보다 당황한 느낌이었을 거고, 후반전을 다시 심기일전해서 준비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리버풀은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놀드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려고 할 때 소보슬라이가 오히려 사이드로 빠져서 공을 받아줬고요. 반대쪽에 있는 루이스 디아스에게 한 번의 반대 전환 패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는 개인 능력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까지
마무리해봅니다. 이런 건 약간 클롭의 냄새가 나는 장면이었고요. 박스 안에서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는 쪽과 다이렉트한 공격으로 공격 시퀀스를 빨리 마무리하고 정비하는 쪽, 그 두 개 중에는 리버풀이 후자에 가까워서 이런 플레이들이 리버풀의 색깔이었는데 역시 오늘 경기에서도 나왔습니다. 확실히 후반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스위치는 전반전과 같은 압박 강도는 유지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입스위치 선수들이 앞쪽으로 압박을 가긴 가는데 전반보단 덜 견고하게 압박이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짧은 패스를 반복해서 사이드 쪽 로버트슨까지 공격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압박은 결국 리버풀이 상대를 끌어낸 효과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로버트슨이 공을 잡은 순간에 입스위치 선수들의 뒷공간이 노출이 되고 그 뒷공간으로 조타와 디아스가 빠르게 침투합니다. 이런 뒷공간은 리버풀의 빠른 공격진에게 큰 먹잇감이 되겠죠. 그리고 디아스의 컷백, 소보슬라의 슈팅이 나옵니다. 물론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입스위치의 견고했던 방패가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르네 슬롯볼의 첫 골이 터지게 됩니다. 지금 장면도 코나테가 흐라벤베르가 살라에게 공을 주고 살라가 조금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공을 잡습니다. 이 장면이 아까 전 로버트슨한테 공이 전달됐던 과정이랑 비슷해요. 센터백이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 쪽에서 다시 사이드 쪽으로 빠지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입스위치가 전방 압박을 했기 때문에 나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살라가 뒤에 시야가 열려있는 아놀드에게 리턴, 그리고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예술 같은 이 장면, 살라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과 스피드, 그리고 아놀드의 킥 퀄리티, 거기에 뒷공간까지. 리버풀이 좋아하는 반찬은 다 모였습니다. 소고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장조림도 있고 치킨도 있고, 그리고 이 공을 잡은 살라가 충분히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조타에게 패스, 그리고 조타가 마무리합니다. 완벽하게 만든 리버풀의 득점이고요. 최후방에서 전방까지 이어지는 공격 시퀀스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경기는 1대0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리버풀의 두 번째 골이 터지는데요. 이것 또한 리버풀이 아주 좋아하는 구조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입스위치가 전방 압박하느라 전체적인 수비 블럭을 앞쪽으로 당겨놨을 때 반다이크가 뒷공간 쪽으로 한 방에 패스, 그리고 살라가 이 공을 잘 컨트롤 해놓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소보슬라에게 패스, 다시 소보슬라이가 뒷공간으로 뛰는 살라에게 패스, 그리고 살라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장면, 리버풀 상대로 전방 압박 계속 지속하는 팀은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뒷공간 파는데 도같은 살라, 조타, 루이스 디아스 이런 선수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 뒤에서 킥 좋은 반다이크, 아놀드 이런 선수들이 빵빵 때려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킥을 잘하는 선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고 최후방에 있습니다. 즉 상대 수비들을 높은 지역까지 완전히 끌어들인 다음에 롱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서도 리버풀 상대로 전방 압박하다가 결국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생겨서 전방 압박 텐션 유지 못하고 무너지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교체와 뒷공간 공략이 반복되면서 리버풀의 흐름으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됐고 스코어의 변화는 없이 2대0으로 끝났습니다. 리버풀은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저는 기본적으로 리버풀 선수들을 특공대 내지는 특수부대라고 표현한 적이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리버풀 스쿼드의 선수 구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클롭 대하고 슬롯 대하고 리버풀의 스쿼드의 변화는 없죠. 이미 클롭 풀 때부터 그런 컬러의 선수들로 스쿼드를 맞춰놨고 그 선수들은 이미 강도 높은 압박 베이스의 전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주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스위치처럼 똑같은 강도의 압박을 한다고 했을 때는 후반에서 체력이 좀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입스위치가 뭐 전반전에는 맞불을 놔봤지만 후반전에서는 리버풀과 체력이 차이가 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리버풀은 상대 뒷공간 계속 공략했고 입스위치는 그런 면에서 저는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입스위치의 맥케나 감독은 색깔 확실하고 준비가 꽤 잘 돼 있다고 느꼈고 리버풀 정도의 팀이 아니고 중위권이나 하위권 팀들에게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면 꽤나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첫 경기 원정 경기지만 기분 좋은 승리로 기분 좋은 시작을 맞이한 리버풀. 과연 리버풀은 이번 시즌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